오늘은 그냥 시장 전반적인 걸 좀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 그 PC 지수, 그러니까 그 개인 소비 지수 관련 가지고 물가 상승률 잡아낸 거, PC 프라이스 인덱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얘는 예측치 수준 정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PC 프라이스 인플레이션 지수는 전년이던 뭐 전월 동기 대비던. 근데 CPI 쪽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예측치보다 좀씩 높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월 대비 증감률은 2월 달은 좀 높게 나왔는데 3월 달은 예측치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힘들어진 게 PPI 쪽이 전월 대비 높게 나왔죠. 그것도 뭐 거의 2배 정도 퍼센테이지 높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것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를 지금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금요일장은 그래서 대부분은 좀 좋지 않은 형태로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기술적으로 보면 뭐 기술적 분석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언제 식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강도 지수 말고 이동평균선과 관련돼서 보는 MACD 보면 이게 지금 주가는 쭉 올라가고 있죠, 밀고. 근데 얘는 정점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RSI를 봐도 보시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강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점점점 강도 머리가 떨어지고 있죠. 그죠? 물론 바닥을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얘가 꺾이면 얘가 좀 쭉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스타캐스틱, 이게 뭐 RSI는 주식이 탕탕탕 튀는 강도라고 보면, 스타캐스틱은 특정 궤도 안에서, 그러니까 특정 기간 안에 상단과 하단 안에 어느 정도를 위치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얘도 역시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머리는 잘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조정의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니야? 좀 일정 부분은 조정받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시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걸 확정적으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금이 이런 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건 어쩌면 주식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좀 혼합해 보면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게 3개월 국채 수익률이고요. 얘가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게 금이에요. 주식하고 금이 이제 같이 밀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일단 일정 부분은 과열됐다고 하는 심리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금이 그 대체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그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그리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빠지다가 물가 상승에 대한 PPI나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나오면서 다시 들려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투자자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그럼 미국 경제는 어떤 거냐? 사실 고용 지표만 보면 좋다 나쁘다를 막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나오는데, 이게 그 미국의 산업 관련된 인더스트리 쪽에 있는 애들 주가 차트거든요. 제일 여기 올라가는 요거 밑에 있는 캔들 차트, 요게 쉐브론이 석유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그 영업이라든가 혹은 뭐 고객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런 쪽에 영업이 잘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도, 이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게 캐터필러라고 하는 중장비 쪽의 회사인데, 그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를 좀 보면 예를 들면 제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잘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닝하고 로깅이니까 석유나 뭐, 그러니까 그 광공업, 광업,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잘 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건설업이 지금 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유틸리티 관련된 것도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얘 두 개가 쭉 올라갔다고 해서 얘가 사실 제조업보다 작아요. 두 개를 합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이 화랑인 건 알겠는데 캐터필러가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건설업 쪽 이쪽이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제조업은 그보다 훨씬 많은 제조업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진 않고 있고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좀 쭉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갔죠. 최근 이제 살짝 꺾이긴 했는데 하지만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약간 옆으로 기고 있어. 물론 최근에 잠깐 들리고 있긴 하지만 추세 패턴은 옆으로 기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도매가 사실 소매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주요 지표는 이제 소매 지표가 더 중요한 거죠. 고용 지표에서는. 근데 이 소매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만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된 거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개인, 교육이나 건강 관련된 서비스도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들이 혼합돼서 움직이지만 중요한 건 뭐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경기 확장될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소매 판매는 아니지만 이제 올라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 꺾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강도가 좀 줄고 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은 좀 감안해야 돼요. 혼합해서 다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최근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국채 여기 있는 보라색 있죠. 요 차트만 하나 뜯어서 볼까요? 자, 요 차트가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텀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근데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강도가 세게 내려왔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위로 회귀를 정상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차트가 맞다 틀리다 요번엔 이 차트가 틀릴 거다 경기 예측의 가장 정확한 상황을 보여줬던 이 차트가 요번에는 아마 맞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맞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자금 수요에 맞춰서 단기 금리가 끌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엔 자금 수요에서 맞춰서 끌려 올라온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연준이 인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굉장히 깊어졌고 그 자금 수요에 대한 것에 따라 밀려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패턴은 정상적으로 경제 사이클이 도는 과정에서 밀고 올라오면서 장당의 금리가 역전된 거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정상적인 패턴에서 밀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금리가 단기 금리가 밀고 올라오면서 이제 장기 금리 윗단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패턴에서 밀고 올라온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패턴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망령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내려오질 못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위에서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또 이게 선순환 구조로 다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작동에 의한 그 금리 조작이 상당히 경제 전반에 대한 자금 수요에 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과연 이게 과거하고 다른 형태로 결론이 맺어질 거냐? 경기가 수축되는 게 아니고 사이클이 더 만들어질 거냐? 이거 부분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이게 10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텀 스프레드 10년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의 텀 스프레드하고 실업률 그다음에 이게 미국의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 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는 리얼 리테일 세일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얘는 소비자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될 게 조금 이게 너무 기니까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그러니까 전체 고용 수가 감소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로 쭉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인 실업률이 반대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조금씩 보이는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서로 약간 거울을 비치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살짝 보이죠. 예,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데이터가 혼합돼서 나오는 걸 좀 이렇게 당겨서 보면 자 너무 큰 폭으로 움직이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잘라볼게요. 일단 보시면 여기 연두색의 전체 고용수가 이렇게 쭉 추세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쭉 연체율이 올라가요. 연체율 올라가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 연두색 여기 파란 거 있죠. 올라가죠. 연체율이. 그죠? 그리고 전체 고용수가 내려오면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죠. 내려오면서 버티고 더 추가적으로 더 실업률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윗방향으로 위로 잡게 돼 있죠. 그다음에 요런
요런 패턴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실업률도 이게 그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소비 지표도 좀 빠지죠. 물론 여기서는 다시 반등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이 소매판매는 여러 가지 요건들로 혼합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패턴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은 뭐냐 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연체율도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업률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용되는 숫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이제 밑으로 빠지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이게 소매 판매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오늘은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보여드릴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은행이 자금 대출을 잘 안 해줘야 되는 시기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는 은행은 단기 금리를 조달에다가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마진 구조가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안고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기준이나 이런 걸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그러니까 10년에서 3개월 국채 텀 스프레드가 역전됐다는 의미는 사실 단기적으로 자금 소비가 굉장히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 단기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주로 그 기업이나 가게에 차익 금리에 부담감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가계의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부담이 힘들어지고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액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고용 부분을 손을 대게 돼 있죠. 그래서 실업률이나 전체 고용수가 실업률은 올라가고 전체 고용수의 증가율은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냥 단순히 금리가 바뀐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이 하는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두 번째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부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일 거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패턴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내려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얘가 연체율이거든요. 이거 연체율이 제가 소비자 대출만 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대출 중요하니까 소비자 연체율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신용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이 실업률이 잘 안 보이는데 실업률은 3.4를 바닥으로 찍고 3.9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고용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강도가 약간 누버서 줄고 있긴 해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조금 더 살아서 버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만한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패턴은 풀타이머는 줄고 그러니까 정규직은 줄고 파트타이머는 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동시간이 줄고 있어요. 노동시간이 준다는 얘기는 굳이 정규직이나 하물며 파트타이머를 줄이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파트타임이 죽는 게 아니고 정규직이 줄면서 파트타임가 늘어나는 패턴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고용은 괜찮은 패턴으로 이렇게 쭉 갈 수는 있지만 얘가 경기가 계속 확장되는 패턴인 재상승의 패턴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 경기 사이클은 금리의 변화가 있고 수요 공급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지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팽창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고용도 팽창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 양간이 팽창하면서 신용이 팽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나 기업이 자기가 들고 있는 돈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 혹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신용을 계속 당기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신용 팽창이 같이 만들어지는데 그 팽창이 무한정 만들어지질 못하고 어느 시점에 그 팽창이 수축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수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고용 부분이 이제 뜨거웠다가 이것도 수축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지금 그 마지막 문 얼마 전에 서 있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게 그 재고거든요. 재고인데 기업들이 재고가 이 경기 확장 국면에 이렇게 확신성이 있으면 소비자한테 그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일정 부분 축적하면서 가요. 그런데
보시면 재고를 지금 제대로 축적을 안 하고 지금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잖아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진척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은 이게 전체 판매거든요. 판매가 지금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재고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가동률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고용 조정하고 재고 조정이 임박한 문 앞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경기 팽창이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 후반부에 모습을 후반부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보면 이게 역대 기준금리거든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수축할 때 기준금리를 한 2% 깔짝 내려서 이 수축을 커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때 같은 경우에는 1,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상당히 높았던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거라 이건 지금 패턴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 이 시기 같은 경우에 살짝 올렸다가 살짝 내리면서 얼마 안 내리면서 금리를 정말 조금 빼주면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빼주면서 경기 사이클을 좀 더 돌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고용 지표라든가 혹은 뭐 생산이나 출하나 혹은 다른 가동률이나 이런 지표들의 느낌 하고 지금 느낌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은 이 끝자락에 와 있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 이 정점에서 이렇게 수축면으로 내려갈까 말까 하고는 요 문 언저리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한 1, 2% 내려가지고 과거에 경기 사이클을 커버한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수축이 뭐 빠른 시간에 올지 좀 더 정점 사이클을 더 만들고 올지 이거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경기 수축 없는 새로운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한 1, 2% 내려가지고 살짝 소프트 랜딩을 만들고 다시 수년간의 재상승,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바꿔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되면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이 좀 잘못돼서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바꿔야 될 이유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